좀 핸들링 느낌이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가볍죠. 코너링을 코너링은 네, 이걸 솔직히 즐기는 차는 아니고 지금 뭐 서스펜션도 사실 뭐 이게 좀 하드한 세팅 이런 게 아니니까 옛날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 뭐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현대 기아가 가지고 있던 이제 물침대 기질 그런 거 아예 뭐 버리진 않았으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팅을 해놨으니까. 사장님 다시 돌아가는 쪽 위로 올라가는 와중에 이 차 이제 그 요철 넘을 때 그 느낌을 그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일단은 뭐 푹신하다, 그냥 푹신하다. 일단 뭐 휠 사이즈도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아마 17인치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이제 리바운드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출렁 약간 출렁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스펀지 스펀지 같은 건데 이제 근데 이거는 뭐 어쨌든 현대기아가 뭐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K7 특성상 그렇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이게 뭐 나쁘다, 불편해서 못하겠다, 멀미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뭐 이 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전 세팅이에요. 저희가 이제 달렸던 코너링 했던 구간을 한번 그 반자율 주행 기능으로 좀 해보기 위해서 좀 세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을 빠르게 하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를 다 켜야죠. 다 켰고요. 지금 경고 시점을 보통 느리게 한 상태에서 한번 이 곡선 구간, 저희가 이제 코너링 했던 구간을 한번 반자율 주행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 이제 보조 시스템도 이제 작동을 시킬 거예요. 이제 그 속도는 이게 20km가 시속 20km가 넘어야지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차로가 끊기면은 머리를 하다가 다시 차로를 핸들 잡으라고 이제 경고가 나오면서 가다가 이제 중간에 이래서 뭐 교차로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잠시 이제 꺼지고 비활성화됐다가 비활성화됐다가 다시 이제 그 교차로를 통과했을 때는 다시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핸들을 잡으라고 경고음이. 이 차 같은 경우 10분 이상밖에 안 되는 거죠. 또 3.0 같은 경우 10분 이상 이렇게 핸들 손 놓고 달릴 수 있는데 이 차는 중간에 이제 한 30초 정도 되니까 잡으라고 나오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곡선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해서 이제 손을 놓고도 과연 이 차가 안정적으로 이제 달릴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차가 이제 앞에 있는 경우에는 저 이제 운전자 개입이 필요하고요. 방금 안 했으면은 큰일 뻔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앞에 있는 경우,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운전자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가 커브 구간인데요. 살짝 그러면 스피드를 좀 올려. 커브 못해. 다시 한번 해볼까? 왜 그랬을까? 아니 이게 지금 아까 같이 과속 방지턱을 넘자마자 커브였잖아요. 과속 방지턱을 넘자마자 넘으면은 얘가 지금 깜빡깜빡 거리면서 해제가 되네. 이제 과속 방지턱 넘을 때 해제가 되는 거죠. 기능이 잠깐 일시적으로. 지금도 깜빡깜빡 거리면 지금 선을 이제 차선을 못 읽잖아. 중간에 이렇게 차선이 끊기는 경우에도 이게 이제 시스템이 비활성화 되고요. 얘는 지금 이제 여기는 방지턱이 없으니까. 이 정도 지금 방지턱 없고 중간에 길 끊기는 구간이 아닌 곳에서는 이게 누가 남한산성 누가 올라갔어? 이렇게 하면 남한산성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계속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옆에 길이 좀 협소하고 좀 가드레일 같은 게 있어서 그런가 얘가
못 잡대. 예. 근데 길이 협소하고 가드레일 옆에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계속 벗어나요. 예. 지금 같은 정도면은 예. 예. 하면 그냥-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차량 통행 없는 예. 그런 뭐 제2중부나 막 이런데 예. 그런 데서 직선주로 한없이 달리는 예. 그런 데서는 뭐 이제 쓸 줄 몰라도 예. 지금 이렇게 차로가 지금도 예. 예. 계속 예. 가운데로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죠. 예. 자꾸 예. 갈라 그래. 예. 불안해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그 좁은 공간과 자, 이걸로 예. 가서 해봐야겠다. 방지턱 넘으면 방지도 넘고. 방지턱 넘으면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잡으라 그러고. 예. 예. 그리고 곡선에서는 좀 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봐 예. 풀려가지고 곡선- 해제돼서. 예. 직선에서 괜찮은데 곡선에서 좀 이렇게 이거는 고속도로에서만 쓸 수 있는 걸로. 직진하는. 예. 예. 국도에서 지금 이제 그 K7 이제 그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이 그 고속도로 세팅에 지금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속에서 쓰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그 뭐 무리스러운 부분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로 나가서 고속도로 곡선 구간에서는 잘 반응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는 과연 얼만큼 이제 안정적으로 이 기능이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좀 들어가자마자 뭐 바로 예. 터널이니까. 예. 지금 활성화 됐고요. 초록색 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완만한 커브 구간인데 네. 지금 이 정도 커브, 고속도로에서 이 정도 커브는, 근데 아까 국도에서는 이 정도 커브도 좀 못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치. 예, 근데 지금 이제 핸들을 잡으십시오 이제 떴고요. 예. 예, 그리고 계속 놔두면 이제 그게 뭐랄까 풀어지죠. 터널에서도 예. 이제 곡선 구간인데 터널에서 곡선과도 좀 잡아주고 있죠. 자 한번 거리를 한번 붙여볼게요. 예, 예, 이 상태에서 예, 앞차의 거리를 예. 붙이는데 앞차도 빨리 가네.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예. 방금 이제 터널 나오자마자 터널 나오자마자 예, 약간 커브인 데서 얘가 예. 핸들을 살짝 틀었네. 경고음이 나오면서 그래도 주행은 계속 해주네요. 확실히 봤을 때는 고속도로에서는 네. 이제 자동 주행, 차선 유지 이런 거 쓸만하다. 그럼 어쨌든 뭐 이거 시승 지금 하시면서 이 차를 이제 추천한다면 어떤 분들께 연령층, 성별 이렇게 이건 뭐 연령층 성별 가릴 이유가 없죠. 연령층 성별 뭐, 네. 뭐 가급적이면은 이제 물론 젊은 분들은 뭐 스포티한 걸 좋아하지만 근데 지금 일반적인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뭐 모두 다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SUV처럼 짐을 많이 실어야 된다거나 좀 운전 시야가 높았으면 좋겠다거나 뭐 SUV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아닌 이상 뭐 지금 솔직히 가장 뭐 만족스러운 세단이죠. 좀 뒷좌석도 넓고
그리고 지금 운전하기도 편하고 네. 승차감도 뭐 흠잡을 데 없고 지금 뭐 옵션도 지금 안전사양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보통은 이거는 이제 일단 문제는 이제 구매력이죠. 네, 이제 지금 이 차량이 4천 중반 정도 하니까 네, 풀옵션 기준으로 네 그러면서도 그냥 어쨌든 뭐 이런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연료비나 이런 게 있어서 많이 또 세이브가 되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뭐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뭐 연령을 떠나서 딱 가족이 기본적으로 가족이 있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시내 주행 많고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쓰잖아요 차를. 근데 사장님이 이거 타시기 전에 생각했던 거 기대치 이상이셔서 아니면 지금 뭐 이제 뭐 옵션이 지금 풀옵션이다 보니까 뭐 솔직히 기대 이상이죠. 네,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이런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뭐 굉장히 획기적으로 12.3인치 이런 거 들어가 있고 뭐 솔직히 옵션에서는 현대기아가 사실 뭐 까다로운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맛 맞추는 데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다른 브랜드. 저는 뭐 굉장히 만족을 해요. 진짜 뭐 이 옵션을 가지고 다른 수입 브랜드를 간다거나 기대치를 넘다 그러면 가격이 뭐 거의 뭐 그쵸. 그렇죠. 예. 차종 장르를 불문하고 1억에 육박할 텐데 근데 그런 거 아니고서는 뭐 진짜 어떻게 보면 현대기아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차 만들고 우리나라 회사라는 게 다행인 거죠. 어디 가서 4천 이 풀옵션을 이제 뭐 현대기아를 이렇게 속된 말로 빤다 이게 아니라 그건 뭐 인정할 건 팩트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뭐 진짜 무난하면서도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그런 차가 아닌가. 특히나 거기에 이제 지금 K7 같은 프리미어 같은 거 사양까지도 편의사양 그래서 거의 뭐 100% 만족을 시키니까 좋죠?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차를 보는 제 성향으로는 아직 이거를 사기에는 저는 조금 더 나이를 조금 더 먹어야 되지 않나.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뭐 외부적으로 보는 이미지는 때문에 아니 이미지 때문에 디자인은 굉장히 뭐 만족해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근데 이제 아시잖아요. 스포티한 차를 타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그래서 나쁘다는 게 그렇죠. 컴포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최고죠. 그러니까 퍼포먼스 세단이랑은 좀 거리가 좀 먼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초점이 경제성에 맞춰 있다 보니까 컴포트랑 그 부분을 보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죠. 저는 뭐 오늘도 뭐 감사합니다 형님. 여러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많이 배웠네요. 저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연비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정말 조지고 볶고 했는데도 연비는 10.5고요. 이 정도면 되게 좋죠. 저희 이제 아니, 되게 아까 시작할 때가 전에 받아서 처음에 탔을 때가 8.6인가 그랬으니까 확실히 이제 이 차는 전기 모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득이다.